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배우인 박소연 씨가 되겠습니다. 박소연 씨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이로 54세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주에 나와 있는 박소연 씨의 이성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에 박소연 씨가 꼭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는데 박소연 씨에게 어울리는 남성은 어떤 분인지 사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씨를 보면 신해년 경인월 정묘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일간이라는 것은 여기 일이라고 적혀 있고 이 밑에 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정이라고 적혀 있는 정화일간을 중심으로 나의 남자운은 무엇이고 나의 자식운은 무엇이고 이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현 씨는 자식을 나타내는 토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은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들어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 왜 토기운이 자식운이고 왜 수기운이 남자운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박소연 씨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화일간에서 나온 것이 토기운이에요.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화기운에서 화생토니까 화기운이 토기운을 생하는데 결국은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화기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이 토기운이 자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왜 남자가 여자를 제어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옛날 옛적에는 물리력의 시대였잖아요. 여자가 남자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해당하는 이 화기운을 뭐가 제어를 해요? 물이 제어를 하죠. 불이라는 것은 물로 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 수기운이 남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씨가 정화일간인데 자식에 해당하는 토기운은 하나도 없고요.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연지에 있습니다. 연지는 소년기, 어린 시절을 나타내요. 따라서 박소연 씨는 남자가 일찍 생긴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일찍 생긴다는 것은 10대나 20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소연 씨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연예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연예인들이 20대에 많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소연 씨를 보면 임진대운 아니면 계사대운이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임진대운은 정임한목, 임묘진, 방합 이렇게 되면서 목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가장 강해요. 강하다는 것은 목기운이 더 이상 들어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주에 이미 목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년 대운이나 1년에서 이제 목기운은 그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임진대운은 서로 합의되면서 목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니까 불리한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사대운 같은 경우는 이 수기운이 남자에 해당이 되는데 정계충이 되면서 남자에 의해서 내가 극을 받는 이런 형상입니다. 따라서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운까지 약하니까 여자가 자식운이 없다는 건 뭐예요? 결혼을 안 하면 저절로 자식은 안 생기거든요. 결국은 박소연 씨는 사주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박소연 씨에겐 어떤 남자가 어울리느냐? 일단 박소연 씨가 갖고 있는 이 정화일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화는 은은한 달빛, 병화는 태양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화기운이라도 병화는 태양을 나타내고요. 정화는 은은한 달빛, 따뜻한 장작불, 고요한 촛불 이런 걸 나타내요. 따라서 정화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격이 좋고 차분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이런 사람이 바로 정화일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하고 어울리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봤을 때 반대로 내가 부족한 걸 좀 채워주는 면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가 좀 배짱있고 남자다운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양일간에 해당하는 병화라든가 무토라든가 임수, 이런 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경우에는 이 일간 밑에 묘목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지라고 하는데요. 토기운이 이 삼주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운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지지에 들어오는 토기운은 진술축 및 네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네 개가 성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진토가 들어오면 임묘진 방합이 되면서 불리한 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목기운이 너무 강해지고, 그리고 미토가 들어와도 해묘음이 반합이 되면서 또 목기운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토나 축토를 지지에 깔고 있는 사람, 일지에 깔고 있는 남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하나를 추천한다면 병술일주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병술일주 남자가 비교적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소연 씨의 대운과 일년운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을미대운은 불리합니다. 어떤 점에서 불리하냐면 목기운이 불리한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간도 목기운이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삼합이라고 하는데요. 해묘음이 삼합이 되면서 강력한 목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48세서부터 57세까지는 박소연 씨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성운이, 목기운이 인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건강을 나타내는 운을 극하거든요. 따라서 48세서부터 57세까지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1년운을 봤을 때 내년이 을사년, 혼년이 병오년, 그 다음이 정미년 이렇게 되는데, 특히 내년하고 훈년 2025년, 2026년도에 나에게 유리한 운이라고 할 수 있는 화계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이나 훈년에 남자를 만나야 된다. 물론 올해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55세, 56세까지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목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불리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남자가 생긴다면 멀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26년까지 남자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더라도 내가 같이 살 만한 남자가 생겨야 되고, 만약에 56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병신대운에 묘신 원진살이 되고 68세 정유대운은 묘유충 이렇게 되면서 남자운이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내훈년까지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